자식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못 본다면, 못 보고 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장희영 교수님. 예, 15년 만에 잃어버렸던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던 딸을 만난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년 전이니까 2004년이고요. 이 당시 이 어머니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었습니다. 미혼모였고요. 아이는 있었지만 미혼모였었고 2급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었는데 또 아이가 태어났고 본인 스스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 보호시설의 대표의 남편이 목사이면서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맡기고 일단 돈을 좀 벌어오겠다 하고 상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목표는 일단 보육시설에 잘 아는 분의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게다가 목사님이시니까 네. 여기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맡겨놓고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맡기게 됩니다. 네. 이제 상경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제 사셨어요. 거기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 말씀처럼 미혼모, 어쩌다가 이제 미혼모가 됐는지 사연은 있었겠죠. 그런데 홀로 키울 수 없으니까 이 보육시설 대표 그리고 목사분이었대요. 남편은 거기에 맡기고 돈 벌러 상경했는데 세상에 이수정 교수님 이 상경에서 열심히 돈 벌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아이 얼굴이 어른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육시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서요? 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이 지나가지고 보육시설에다가 안부를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기 잘 있어요, 그랬겠죠? 그렇죠. 내 딸이 잘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문제는 이 보호시설을 운영하시던 목사님이 애가 아파서 죽었다. 세상에.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실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아이가 사실은 사망 신고가 안 됐던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이제 할 때쯤 돼가지고 네. 취약 통지서가 지금 날라왔대요. 네. 당사자한테, 이 엄마한테. 아하.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게 이분이 이제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판단까지 아이를 찾을 생각은 못하고 네. 그냥 눈물을 머금고 내 딸은 죽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만 당시에는 하셨다고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한테 아파서 죽었어, 당신 딸. 이 얘기를 듣고요.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여성분이요. 엄마가 그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죽인 거야, 내 탓이야. 한동안 자책했대요. 그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키우지 못해가지고 우리 애를 내 불쌍한 내 딸을 죽게 만들었네. 한동안 자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이수정 교수 말씀처럼 취약통지사가 오니까 뭐야 우리 딸은 죽었는데 무슨 취약통지사야 라고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얼마나 가슴이 한이 됐을 거예요. 내가 죽였어 우리 딸을. 그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당시에 이분이 이제 24세쯤이셨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혼자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다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주위의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테고요. 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잊을 수 없었을 세상에.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자식이라고 하는 게 주는 느낌이 다른 경우랑 다릅니다. 네. 자신이 진짜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가 진짜 엄마라는 어떤 지위와 존재의 어떤 삶의 이유를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게 무너진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슬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엄마, 이 여성분은요, 이 목사라는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나 봐요. 당신 딸 죽었어. 아파서 죽었어.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나 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익산으로 당장 내려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염없이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돈 벌러 서울에 상경했잖아요. 생업은 또 영위해야 되니까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이
자책만 하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대. 계속 생업에 지속하면서 일에 몰두하면서 아이를 잊어보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네. 하늘도 무심치 않았습니다. 뭔가 반전이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머니 올해 초에 이제 결혼을 좀 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호적, 뭐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떼봤는데 이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이 있고 가족 상황이 나와 있는데 딸의 이름이 있고 사망이 됐으면 사망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말소가 기재됐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 이전에는 아마 많이 안 떼봤을 수도 있고 그 네.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아마 정확하게 사망했으면 호적이나 이런 데 사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소가 돼 있다? 어허. 뭔가 이거는 뭔가 우리 목사님 말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네. 이 남편하고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 여성분요, 엄마입니다. 그 15년 전에 보육시설에 목사한테 아이를 맡기고 온 이 엄마는요, 남편과 함께 지난 3월에 전라북도 익산경찰서로 같이 향합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엄마의 직감은 맞았습니까? 네, 그 직감이 맞았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자녀를 맡겼던 교회를 일단 찾아가 봤는데요. 이 교회는 빈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이 목사의 부인이 운영을 하던 미혼모 보호시설도 불법 운영으로 문이 닫힌 상태였고요. 세상에. 이 목사는 또 횡령 혐의로, 그러니까 이 시설의 운영비, 장애수당 등을 빼돌려가지고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어요. 세상에. 이게 어떡하나 이제 목사 맞아요, 목사. 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 원래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네. 인근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원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생년월일 이런 게 다른데 이름이 같은 아이가 있었다고 세상에. 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 했더니 99.99%로 일치를 했다고 대박. 합니다.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 목사가 이 국가 보조금을 챙기려고요. 네.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천인, 이거 목사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천인 공로할 짓을. 최명기 원장님, 당시에 어머니는 이 목사 말을 철석같이 진짜 믿었나 봐요. 아마 어머니가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 딸이 이 어머니의 밑으로 호적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보조금이 나오거나 그러더라도 이 어머니한테 다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주기가 싫었기 때문에 제 추측에는 아마 주민번호를 새로 만들어서 뭔가 자기 밑으로 호적을 하거나 그랬을 아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전부 취득하려고 한 거고요. 네. 그러나 어머님이 당시에는 지적장애 2급이었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인생도 살아가고 경험도 쌓이시면서 어떤 사회 기술은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저는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난 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만약에 이런 얘기 했는데 잊어먹고 살아 하면 좀 귀찮아하거나 아유, 세상에 맞아요. 아니 당신이 애가 있었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이 어머님을 갖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머님의 상처를 달래주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바는 네. 이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까지 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양육이 돼서 이 아이가 일단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왠지 제 마음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이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이를 갖다 15년 만에 만나서 적응하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와 우리 주위에서 맞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가족으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명기 원장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 15년 만에 이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찾게 된 데는 지금의 남편이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같이 갔잖아요, 경찰. 혼자 갔다 와, 경찰서 가서 찾아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내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영 교수님, 정말
상봉, 이 모녀의 상봉, 15년 만에 모녀 상봉은 정말 애틋했겠습니다, 진짜로. 장면을 제가 오늘만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애틋하고 좀 눈물겨웠습니다. 15년 만에 생후 3개월짜리 아이를 잃어버렸다 만난 이 엄마는 딸을 만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를 못했다고 저기 모녀군요.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문제는 이 15살 때 이 딸이 첫눈에 엄마를 알아보고 달려서 와락 안기면서 엄마를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최명기 원장님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성장 과정을 살았고 지금 사춘기인데 어떨 걱정을 하셨는데 연발 웃으면서 엄마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딸도 엄마와 똑같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었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은 이제 불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딸은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행복해서 원망이나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엄마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엄마 어디 살아요? 엄마 나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을 했고 좀 짠한 부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거기에 같이 웃으면서 맞대응을 했다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내가 그동안 너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어머니는 15년 동안 사실 딸이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아마 갑자기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딸이 계속해서 웃으면서 엄마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세상에. 상공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다행히 15년 만에 정말 눈을 감아도 아이의 얼굴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 엄마는요. 그런데 그 아이를 15년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15년은 누가 과연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글쎄, 이건 뭐 보상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아이도 지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했다, 지체가 있었다.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모녀가 이제 엄마도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딸도 이제 지적으로 뭐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고 하니까 이 두 분이 결국은 다시 만나서 이제 생활하게 된 건 굉장히 해피 엔딩인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할 때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사시든지 간에 꼭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좀 많이 좀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오늘날은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살 된 이 딸도 엄마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제대로 된 국가 서비스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박준 변호사님, 네가 잘 살아있는 거 확인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그럼 잘 살렴. 엄마는 다시 서울 갈게 이랬어요? 아닙니다. 뭐 그래 됐으면 여기서 소개도 좀 하기 뭐한데. 아하, 그렇죠. 좋은 게 뉴스파이터 그런 방송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네. 방송 아니고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남편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새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새 아버지하고 서울에 같이 올라가서 네. 이제 같이 살 거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함께 살기로 했고 또 경찰이 이렇게 찾아서 고맙다라는 입장도 우리한테 정말로 밝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그 지금의 이 남편분, 그러니까 이게 이 딸한테는 새아빠잖아요. 정말로 저 남편분이요, 정말로 인정이 많고 자상하시고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고요. 세 식구 이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다는 거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경찰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